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책임지고 약 없는 삶을 선물해 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혹시 작은 알약 하나 물과 함께 삼키셨나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혈압약을 챙겨 먹는 일,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싱겁게 드세요,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일부러 짜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게 다 김치고 찌개고 나물인데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 풀 반찬, 즉 나물을 서너 가지씩 올려두고 드시는 걸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왔던 그 나물, 반찬 중에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채식 위주로 건강하게 먹는데 왜 고혈압일까? 하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오늘 그 수수께끼를 제가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그 나물이 사실은 소금 덩어리, 즉 나트륨 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나물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혈압을 뚝뚝 떨어뜨리는 진짜 보약 같은 음식은 무엇인지, 약사들도 부모님께 몰래 챙겨드린다는 혈압관리 영양제는 무엇인지 장장 35분 동안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좋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면서 혹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숙제인 혈압 관리를 끝내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줄 귀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혈관을 살리는 밥상의 비밀을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소금, 즉 나트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적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나쁠까요? 원리를 알면 무서워서라도 줄이게 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이 켜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혈관 속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물풍선을 생각해보세요. 물을 적당히 넣으면 말랑말랑하지만 물을 꽉 채워 넣으면 풍선이 팽팽해지면서 터질 듯이 압력이 높아지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짜게 먹어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벽을 미는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금을 소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는 짜다는 걸 아니까 국물을 남기기라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물 반찬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듬뿍듬뿍 집어먹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주제, 밥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나트륨 폭탄 나물, 그 정체는 바로 절임류 나물, 즉 장아찌입니다. 깻잎 장아찌, 마늘종 장아찌, 고추 장아찌, 짭조름하고 입맛 돋우는 데는 최고죠. 물에 밥 말아서 장아찌 하나 올려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장아찌는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채소 자체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간장이나 소금물에 오랫동안 절여두면 채소의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소금기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깻잎 장아찌 서너 장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는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소금 덩어리를 씹어먹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묵나물, 즉 말린 나물 볶음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시래기 같은 말린 나물들 정월 대보름이나 명절에 많이 드시죠?
말린 나물은 생나물보다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린 나물은 간이 잘 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 국간장, 진간장, 소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기름에 볶는 과정에서 나물 표면이 코팅되어 짠맛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혀로는 짜지 않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겉절이 식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겁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지 말고 먹기 직전에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식초,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나 저염 간장으로 살짝 묻혀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나트륨 섭취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향신료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쓰면 새콤한 맛이 짠맛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들깨 가루를 듬뿍 넣으면 고소한 맛 때문에 간을 좀 싱겁게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 가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나쁜 것을 알았으니 혈압을 떨어뜨리는 착한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고혈압 환자들의 식단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대시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심폐혈액 연구소에서 고안한 식단인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칼륨은 더하고 나트륨은 뺀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악당이라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정의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압 잡는 칼륨의 제왕,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엽산,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단, 시금치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나물로 무치실 때 소금 간은 최소화하고 깨소금을 듬뿍 뿌려 드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혈압약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황작물이죠. 감자와 고구마는 밥보다 칼륨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밥반 공기를 줄이고 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자는 튀기지 말고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 혹은 요리에 토마토를 곁들여 보세요. 자,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혈압을 낮추는 습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돈 안 들이고 혈압10을 낮추는 기적의 운동법, 바로 손 악력 운동과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10분 정도 악력기나 수건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15 가까이 떨어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손을 꽉 쥐면 팔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수건을 돌돌 말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수시로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종아리가 뭉쳐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혈압이 오릅니다. 의자에 앉아서 빈 병이나 폼롤러로 종아리를 문질러 주거나 손으로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맥기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챙기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가끔은 짭짤한 게 당길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 가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약사의 양심을 걸고 고혈압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 2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성분 기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추천 성분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하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큐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이 우리 몸속의 코큐텐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코큐텐은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뛸 수 있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배터리 같은 성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코큐텐은 식약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혈압약 때문에 빠져나가는 영양소도 채우고 혈압 조절 기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두 번째 추천 성분은 RTG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막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혈액이 술술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압력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오메가3는 종류가 많습니다. 반드시 RTG 형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TG 오메가3는 자연 상태의 분자 구조와 가장 비슷해서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비린내가 싫거나 중금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물성 RTG 오메가3를 선택하시면 속 편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그리고 가격 거품 없는 실속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중국산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하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70대 초반의 남성분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밥상에 김치, 젓갈, 장아찌가 없으면 밥을 안 드실 정도였죠. 은퇴 후에 혈압이 160, 170까지 치솟아서 약을 먹어도 140 밑으로 잘 안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고요. 저와 상담 후에 큰 결심을 하시고 식단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첫째, 밥상에서 장아찌와 젓갈을 싹 치우셨습니다. 대신 생채소 쌈과 겉절이를 드셨죠. 둘째,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다 남기셨습니다. 셋째, 제가 추천해드린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손 악력 운동을 하셨고요. 딱 3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혈압이 120대로 뚝 떨어져서 정상이 되신 겁니다. 약을 줄여보자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평생 먹던 짠맛을 줄이는 게 처음엔 고역이었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라. 이제는 짜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입맛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거들 뿐
진짜 치료제는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짠 장아찌 그릇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싱싱한 오이 하나, 데친 브로콜리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장아찌, 젓갈, 묵나물 같은 숨어있는 나트륨 폭탄을 조심해라. 둘째, 나물은 무침이나 겉절이 형태로 먹고 향신료와 들깨, 가루를 활용해라. 셋째,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바나나, 감자, 토마토를 매일 챙겨 먹어라. 넷째, 손악력 운동과 종아리 마사지로 혈관 탄력을 높여라. 다섯째,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코엔자임 Q10과 RTG 오메가3를 보충해라.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냉장고 열어보시고 짠 반찬들 정리 좀 하실 수 있으시겠죠? 혀가 즐거운 짠맛 대신 몸이 즐거운 싱거운 맛에 익숙해져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혈압 관리를 이렇게 했더니 효과를 봤다 혹은 저염식을 하려는데 이런 점이 힘들더라 하는 나만의 경험담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혈압관리, 식품과 영양제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당뇨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놀라운 비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식사 순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혈압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